자, 이번에는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린츠홀딩스 이영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형주를 지난주부터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철강업종 중에 현대제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대형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8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외국인의 선연물 매수, 이게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좀 느끼고 계실 거고요. 미국의 약정 완화 이 정책 이후에 대규모 좀 금융 장세가 좀 많이 펼쳐졌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지난달 유럽 GDP가 이 7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 이후에 이제 유럽으로 이 경기가 고스란히 이전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제조업 지수도 확실한 턴을 보여줬죠. 유럽, 중국 향 수출이 비중이 높은 이 자동차 조선 업종의 관심은 당연한 순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불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양적 완화 축소 이슈로 환율이 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율이 평가 절상되고 있는 이 한국 시장이 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지표가 돌아서고 시장의 흐름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다 보니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통계치에 따라서 과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정도 이어졌을 때는 2천 상단 이 정도까지 박스권을 보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도 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이머징 마켓이 이 FX라는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시장과 분명 다른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좀 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왔었죠. 한국의 비중 확대 리포트에 이어서 오늘 밤 10시쯤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미국 메릴린치에서는 이 한국 주식을 사라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콜이 열린다고 이 초대장이 발송됐을 정도로 이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인이 한국을 산다면 이 중소형주보다는 분명 대형주를 이 바스켓으로 사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뭘 사야 하는 게 이제 고민이겠죠. 자동차는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 주가도 오르는 형국이고요. 단연 업종 중 탑픽이 자동차가 맞습니다. 덜 오른 업종 중에 조선주, 그중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한 삼성중공업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조선이 좋아지면 그 재료가 상대적으로 재료가 되는 이 철강주, 실적 개선이 되는 철강주가 그중 현대제철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 추세로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민감 업종 그중에서 대형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든데요. 주가 흐름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근의 흐름은 분명 주가 흐름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는 원래 실적 회복 전에 먼저 반영하는 이 선반영 흐름을 좀 보이죠. 이 현대제철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3분기를 저점으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1,234억으로 이 증권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판매량은 계절적 비수기와 이 정기 보수 등으로 이 봉형강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좀 덜하다는 거겠죠. 이 철강석 등 고로용 원재료 투입 가격은 이 전분기 대비 톤당 9,000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판매량 축소와 이 상여금 지급으로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이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로 3호기가 현재 가동 준비 중이거든요. 이걸 가동하게 되면 이 4분기의 판매량 영업이익은 역시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 실적 개선 추이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3호기가 가동이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보다 2주일 앞당겨지면서 이 4분기 판매량은 3분기 대비해서 이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에 고로용 원재료 투입 가격이 17,000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특히 최근
또 원화 강세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화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더더욱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고로용 원재료 투입 가격이 17,000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원재료 이 투입 가격은 원화 강세 효과로 좀 더 하락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톤당 고정비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서 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에 2,066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매출 부분에서 어디서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은 이미 주가에서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고로 3호기 가동이 당초 예정보다 한 2주 정도 빠른 이 9월 13일로 앞당겨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제품의 생산 시기도 이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고요. 이 고로 1, 2호기를 가동하면서 이 운영 기술에 대한 축적이 되면서 이 고로 3호기 가동에 따른 이 4분기 제품 생산 증가 효과는 600에서 7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제철이 국내 최대 그리고 세계 2위의 이 봉형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봉형강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4분기 제품 판매량은 이 봉형강 부분 판매량 증가와 고로 3호기 가동 효과로 3분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할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로 3호기에 대한 감각상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년 1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톤당 고정비 효과도 63,000원 정도 하락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톤당 생산 비용 감소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지만 원재료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하겠죠. 그 증가 수치가 한 3분기 대비해서 67%가량 증가 수준으로 기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규모 투자 완료와 함께 수익성 회복이 시작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매매 포인트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의 매매 포인트는 시장 상승의 대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종목입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소폭 한 57억 정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20억 정도의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거든요. 주요 매수층이 이 연기금을 비롯한 이 보험 투신에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 지난 금요일이 좀 이색적입니다. 기관이 2,3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현대제철은 이 490억 가량의 기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량의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급하게 좀 따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이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수세인데 기관의 매수세였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물량 나올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7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목표가 8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 시간에 약 2달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자동차주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업황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미 그때 소개를 해주셔서 매매를 한 분들에게 매수를 한 부분에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수급, 주가 흐름 이 정도까지만 따져봐도 급하게 차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그렇죠. 됩니다. 다만 최근 급하게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내지 이 소폭의 가격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리타이어 수요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키포인트는 유럽 지역의 타이어 수요 회복이었는데 이 4개월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중국 브라질의 타이어 수요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했고요. 북미 지역의 판매도 6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이 증거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자동차 판매가 또 사상 최대 월간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가계 소비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한 수치겠고요. 2009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 자동차 판매 증가 역시 2009년부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평균 수명을 4년에서 5년이라고 가정할 때 2013년에서 14년부터는 이 글로벌 타이어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이어 수요
증가는 타이어 회사의 주가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 판단이 되고요. 이 한국 타이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 마진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판매량을 겨냥해서 한국 타이어의 해외 생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보죠. 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국내 타이어 기업들은 현대, 기아차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장 한계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고객사들을 보면 해외 자동차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볼보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까지. 그에 따라서 해외 생산 능력도 향상되어 가는 중입니다. 2013년부터는 이 중국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 평균 300만 본씩을 4년 동안 확대하고 있고요. 2014년에는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을 1000만 본에서 1500만 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내 신규 공장 부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연내 최종 확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리타이어 교체 수요에 대한 확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 지역의 영업 성과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14년도 이 한국 타이어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의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교체 수요의 사이클 그리고 해외 글로벌 판매량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역시 가치 수혜를 받는 후방 업체입니다. 한국 타이어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난 그 2달 전 목표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유럽이 살아나면서 자동차 업종이 주목을 크게 받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들은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신규 매수자들은 매수가 6만 원 언더로 좀 보시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한국 타이어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대형 종목 현대제철과 함께 최근에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타이어 산업 중에 한국 타이어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린치홀딩스 이영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